안녕하세요. 커피앤톡입니다.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. 이 나이면 적당히 참고 살아도 된다는 그 말을 지겹도록 들었는데 그건 다 속모르는 소리 같더라고요. 잘 압니다. 너무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남편이란 인간을 인생에서 버리고 나니 제가 그동안 못 보고 소홀히 했던 모든 것들이 잘 보여서 이제야 딸 노릇 엄마 노릇을 바르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요즘은 엄마하고 둘이 같이 지내면서 오붓하게 예전처럼 보내고 있어요. 엄마 말이 아들 둘 있는 집은 엄마가 늙어갈수록 외로워지는 것 같은데 딸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렇게 친구같이 속 터놓고 지낼 수 있다고 딸 낳은 게 제일 잘한 일 같다고 맨날 그러시네요. 저도 이제야 엄마에게 못다한 효도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. 제가 부모가 돼도 우리 엄마가 저에게 주었던 마음은 절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. 이런 일 겪고도 미움 하나 없이 저를 품어준 엄마에게 저도 한없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. 사실 얼마 전 제 남편이란 인간이 우리 엄마에게 몹쓸 짓을 해서 제가 엄마 얼굴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. 그래도 괜찮다며 밉기는 뭐가 미워. 아직도 내 눈엔 어린애지. 라고 말씀하시고 50이 다 된 저를 아직도 아기 같다며 아무렇지 않게 토닥여주세요. 부모의 내리사랑을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.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작게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. 워낙 손재주가 좋아 예전부터 우리 집 방석, 쿠션, 침대보 모든 게 엄마 손에서 뚝딱 만들어졌고 젊을 때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는 꿈이 있을 만큼 제 옷 안쪽에는 항상 예쁜 자수를 넣어서 이름까지 새겨주곤 했어요. 손수건이나 실내화, 체육복에도 엄마가 이름을 새겨주곤 했는데 그땐 엄마들이라면 다들 하는 능력인 줄 알았는데 다 커서 보니 우리 엄마만 할 줄 아는 능력이더라고요. 하나뿐인 딸이 넉넉하게 살면 좋았겠지만 저도 결혼하고 나선 너무 빠듯하게 남편이 준 생활비로만 살고 있었던 터라 엄마에게 무엇 하나 넉넉히 주질 못했어요. 엄마에게 가는 길에 백화점이라도 들려 뭐 하나 사드리고 싶어도 시장을 기웃거리며 더 싼 걸 사가려고 했던 저였어요. 그럴 때마다 제가 제 모습을 볼 때면 참 비참하기도 하고 엄마에게 죄송하기도 했어요. 늘 좋은 것보단 싼 걸 고르게 되는 심정이 괴롭더라고요. 그걸 다 아는 엄마는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계속 일하고 계셨고요. 그러다 동네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가 무릎이 좋지 않아 가게를 닫게 된 상황이 오셨는데 엄마에게 수선집 운영을 제안했고 그 길로 엄마는 10년 이상 가게를 유지하며 돈을 버시게 된 거죠. 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가게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까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전 그때부터 엄마가 자기 일을 찾은 것 같아 좋았어요. 동네 엄마들이 찾는 인터넷 카페에서도 이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수선집 하면 엄마 가게가 나올 정도로 제법 동네에서 소문난 솜씨 좋은 가게였어요. 그렇게 집에서 혼자 있지 않고 동네 이모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사랑밤처럼 도란도란하게 지내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. 아마 조용한 성격의 엄마가 아빠도 없이 혼자 집에 계속 계셨으면 치매 같은 게 왔을 수도 있는데 항상 가게로 모여드는 친구들 덕분에 엄마도 많이 밝아졌죠. 그리고 몇 년 뒤 남편의 사무실이 옮길 상황이었는데 자리가 난 곳이 수선집 바로 옆 골목이었어요. 도리어 엄마는 우리 백서방 사무실하고 가깝네. 내가 한 번씩 찾아가서 맛있는 거나 주고 와야겠다. 엄마는 들뜬 목소리로 남편을 챙겨줄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남편 반응은 떨떠름해 보이더라고요. 여보, 엄마가 맛있는 음식 좀 알려준대. 한 번씩 같이 밥 좀 먹고 그래. 라고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이 나 회사 일도 바쁜데 장모님까지 챙겨드려야 하는 거야? 아, 요새 힘들어 죽겠어.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 아니, 당신이랑 엄마랑 가까운 데 있는데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 좋잖아. 라고 말을 했는데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점심시간 고작 1시간이다. 나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그 시간에 겨우 눈 붙이고 있는데 짬내서 어머니까지 모시라고? 당신이나 잘해. 자기 엄마잖아. 내가 언제 우리 엄마 찾아가라고 당신한테 말한 적이나 있어? 왜 그런 걸로 부담 주냔 말이야. 머리 아프게.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겠다며 그냥 시간 될 때 가끔씩 한번 그러라는 말이었는데 싫으면 말라고 했어요. 근데 제 말 끝에 남편이 한숨을 푹푹 내쉬며
멀쩡한 가게도 아니고 구멍만한 수선집 하는데 무슨, 솔직히 회사 사람들 볼까봐 창피해서 내가 말도 못했어 라고 하는데 저도 그 말에 뚜껑이 열려. 그게 뭐가 부끄러워? 구멍가게라 그게 그렇게도 쪽팔렸니? 당신한테는 구멍가게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가게야 했어요. 그러니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내 주변 자기 이름 걸고 사업하는 것들 하나같이 장인장모가 다 도와줘. 사업 힘들 때 돈 턱턱 내주고. 근데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. 사업하는 사람이 무리해서 비싼 차에 시계 감고 다니는 게 괜히 그런 줄 알아? 다 그런 게 능력으로 보이니까 투자 같은 걸로 이어지는 거라고. 솔직히 수선가게 운영하는 장모는 나한테 마이너스지. 우리 직원들한테는 말도 안 했어.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좀 바라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. 저도 그 말에 알았다고, 안 가면 될 거 아니야, 무슨 말을 못 하겠네 하고 말았습니다. 종종 제 앞에서 주변 사업하는 모임에 장인이 도움을 줘서 위기에도 무리 없이 운영했단 말을 저 들으라는 듯이 할 때가 있긴 했지만 엄마 한번 찾아가라는 말에 이렇게 반응하니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더군요.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 잘 못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둘만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게 결혼 아닌가요? 물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남편은 악바리로 잘해온 것도 알지만 가족 이야기로는 냉혈한처럼 굴 때가 있었어요. 모든 게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인간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남편 머릿속이 신기할 정도로요. 사업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았지만 시동생하고도 연을 끊게 된 이유도 남편한테 돈 빌렸다가 제 날짜에 갚지 않았다고 그날 이후로 연을 끊고 살더라고요. 신혼집 하나 얻는다고 찾아온 두 사람을 세워놓고 차용증을 불러주면서 쓰라고 하질 않나. 참, 그럴 때 보면 이렇게 독하게 해야 성공을 하나 싶게 남편이 좀 차가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. 그건 적응될 법도 한데 어느 때 불쑥 튀어나오면 감정만 상하더라고요. 저만 소가리를 하게 되는 날이 너무 많아져서 터득한 방법이 체념이었어요. 그런 부분은 제가 메꾸고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죠. 사업을 한 후로는 고개 빳빳이 쳐들고 다니는 남편은 세상이 자기 왕국처럼 보이는지 지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심해지긴 하더라고요.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미쳤어? 당신이 보냈어? 라는 말에 저도 놀라 무슨 일 있어? 왜? 라고 했어요. 그러니 내가 말했지. 우리 직원들한테도 말 안 했다고. 지금 장모님이 줄줄이 자기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사무실 들렸다 갔다고. 그 꼴 같지 않은 붕어빵까지 사들고 왔다고 거지같이.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. 라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씩씩대다 끊더라고요. 엄마는 나름 잘 나가는 사장으로 일하는 사위를 보여주고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좋은 마음이었을 텐데 그걸 한번 못 견디고 저러나 엄마한테도 말을 꺼내기 어려웠어요. 사무실 찾아가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돌려 말하기도 참 난처했던 중에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. 엄마 동네 친구분들이 남편이 일하는 곳을 지나가던 중에 한 번 더 들린 모양이었어요. 남편이 폭발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. 아이 진짜 짜증나게. 저번에 경고했었잖아. 늙은이들이 계속 사무실로 오는데 당신 장모님한테 말하긴 한 거야? 내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말하라고 했지. 장모님 치매야 뭐야? 라는데 저도 그 말엔 화가 나. 알겠어. 내가 말하면 될 거 아니야. 재수없는 말 그만하고 소리도 좀 그만 질러. 라며 전화를 끊었어요.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엄마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도 기분 나쁜 걸 애써 감추며 알겠다고만 하더라고요. 그리고 당분간은 조용히 지낼 수 있었어요. 남편 비유 맞추며 지내기도 지치긴 했지만 길들여진다는 게 정말 무섭더군요. 이렇게 살다 보니 남편 눈치를 살살 보며 지내는 게 익숙해졌고 나이 50을 바라보니 이혼 생각도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무사히 시간이 흐르는 것 같던 어느 날 남편이 유독 저에게 부드럽게 대하며 저 여보, 우리 얘기 좀 할까? 라고 하더라고요. 갑자기 무슨 바람인가 싶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냐고 하니 남편이 장모님 말이야, 아무래도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시더라. 내가 오며 가며 살짝 보니까 주변 분들이 장모님 상태 안 좋은 거 숨기고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.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엄마랑 통화를 할 때는 멀쩡했는데 뭐가 안 좋은 거냐고 했어요. 그러니 당신은 매일 안 보잖아. 나는 오며 가며 장모님 보는데 볼 때마다 보니까 안 좋으신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.
라는 말에 그럼 내가 매일같이 가서 엄마를 좀 챙겨야겠다고 하니 당신이 아무리 모신다고 해도 전문가 못 이겨. 24시간 같이 있어줄 수도 없고 평생 일하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내가 알아볼게. 이 기회에 공기 좋은 곳으로 모시면 어때? 라고 하는데 남편 말로는 붕어빵 파는 이모부터 엄마의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다 엄마를 이용하고 있다는데 무조건 그분들에게 엄마를 떼어놓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안 그러면 무슨 일 난다고요. 곁에서 봤다는 남편의 말에 실감이 나진 않았지만 치매 초기 단계는 모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. 그래서 남편이 알아본 곳에 엄마를 모시기로 했고 엄만 강력히 안 가겠다고 우겼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져주셨죠.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가 요양원에 간 이후로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. 가뜩이나 요즘 이런 시국 때문에 면회가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연락을 하면 잘 있으니 오지 말라는 말을 하셨죠. 몇 번이나 그런 말을 하시니 엄마가 많이 토라지셨구나 싶었어요. 가고 싶지 않은 곳을 보내니 그럴 만도 하셨고 엄마 상태가 심해진 건가 걱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더 미룰 수 없어 하루는 무턱대고 우선 찾아가 봤어요. 그리고 엄마 이름을 말하며 면회를 왔다고 하니 요양원 직원이 대뜸 그런 분 여기 안 계시는데요? 라고 하는 겁니다. 저는 무슨 말이냐며 분명히 엄마가 입수하는 것까지 보고 연락은 계속하고 있는데 엄마가 없다니 다시 알아봐 달라고 해도 안 계신다는 말뿐이었어요. 저는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남편이 당황한 기색이 하나도 없이 더 좋은 데로 옮겨드렸어. 그쪽 시설이 너무 별로인 것 같아서 라고 하는 겁니다.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엄마는 그런 말이 없었다고 하니 더 비싼 데라고 돈 든다고 걱정하셔서 당신 모르게 했지. 장모님이랑 나랑만 비밀로 한 거야. 라고 하는 겁니다. 순간 고마운 마음보다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. 딸인 나한테는 아무런 말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. 게다가 남편은 돈 들어가는 일이라면 이 인간 성격에 생색을 내고 짜증을 내고도 뻔했을 텐데 갑자기 착한 사위 노릇을 하는 게 신경을 건드렸어요. 자꾸 저를 피하는 엄마도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내려온 김에 어떻게 해서든 엄마를 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. 엄마 어디야? 백서방한테 얘기 다 들었으니까 당장 말해. 둘이 대체 무슨 꿍꿍이냐고 라고 하니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말을 꺼내시는데 사실 엄마 지금 공장 기숙사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. 저는 경악을 하며 공장 기숙사에 왜 가 있냐고 방방 뛰었죠. 그러니 백서방 친구가 하는 공장이라는데 직원들 옷 수선하는 일이 필요하대서 그래서 온 거야. 라는데 저는 그런 엄마에게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냐며 거기 어디냐고 해. 엄마가 말한 그곳을 찾아갔죠.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저는 엄마를 보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. 팔도 펴지지 않을 정도로 1평도 안 된 골방 같은데 엄마를 쳐놓고 수선한 옷 몇백 벌을 갖다 놨다군요. 눈으로 보니 더 기절할 노릇이었어요. 남이 했다고 해도 용서가 안 될 일을 내 남편이 했다니 이가 갈리더군요. 저에겐 쉬게 해드린다며 좋은 곳에서 살피는 것 같더니 엄마 월급부터 수선집 가게세까지 모두 다 남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어요. 돈에 미쳤어도 그렇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걸 그대로 봐줄 수가 없었죠. 엄마의 치매를 가장해 주머니를 채웠더니 더 괘씸했습니다. 어쩐지 엄마에게 새 핸드폰으로 바꿔준 것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 주변 사람들 번호도 다 지워서 끊어놓고 엄마에겐 저도 이 일에 동의를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으니 늙은 어른은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. 매일 본인 가게에서 마음이라도 편히 일했던 엄마는 체중도 급격히 빠져 있었고 먼지 가득한 곳에서 기침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당장 엄마를 모시고 같이 올라왔어요. 기차로 4시간 넘게 걸리는 곳에 엄마를 버려둔 걸 생각하니 아무리 내색을 안 하려고 해도 눈물이 터지더라고요. 이 모든 게 다 제 불찰이다 싶었어요. 엄마 말론 남편이 그랬대요. 본인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기울기 시작해 엄마 가게라도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요. 근데 이 또한 거짓말인 게 남편 사업은 계속 잘 되고 있었고 별 문제도 없었어요. 맨날 콧구멍만한 가게라고 욕했던 엄마 가게라도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궁리를 한 남편이 어이가 없었어요.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저는 엄마와 친하게 지냈던 동네 이모들부터 만나야겠다고 생각해 근처 가게로 갔는데
동네 이모들은 저희 엄마의 야윈 얼굴을 보자마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사위가 편하게 모신다고 데려가더니 얼굴이 말도 못하네. 가뜩이나 연락처까지 모르니 통 소식을 못 전했네. 아니 글쎄 우리 골목을 무슨 관광 특화 골목으로 만든다고 동네가 다 시끄러워. 가게세보다 10배는 더 받고 나갈 수 있나 봐. 근데 내가 일부러 언니네 사위한텐 말 안 했어. 라며 저희 엄마한테 종이를 하나 건네시는데 정말 엄마가 10년을 겨우 모아 산 가게보다 몇 배는 높은 금액으로 제시가 돼 있더라고요. 이 금액이면 다른 곳으로 옮겨 가게도 없고 작은 집까지 하나 노후 금액으로 가질 수 있는 액수였어요. 일이 잘 풀리니 이렇게도 풀리는데 돈에 미친 그 인간이 알기 전에 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럴 땐 하늘에서도 신이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돕는 것 같았죠. 저는 동네 이모님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그날 저녁 집으로 가 남편 옷들을 싹 다 쏟아서 밖에 버렸습니다.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그런 남편을 향해 당신 우리 엄마 일하는데 가봤어? 옷을 산처럼 쌓아놓고 다리도 못 펴고 일하고 있었어. 그깟 얼마 안 되는 가게가 그리 탐이 났니? 당신 어머니였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? 게다가 나까지 공범으로 만들어서 엄마가 그런 일 하는 거에 동의했다고 했다며. 당신 진짜 사람이냐? 돈 때문에 가족까지 팔아먹어? 라고 하니 남편 놈은 아주 뻔뻔한 얼굴로 그동안 니네 집에서 나한테 뭐 해준 거나 있냐? 다 늙어서 돈만 쓰니까 일 찾아준 것뿐이야. 그리고 너도 나한테 뭐 도움이나 줬어? 능력 없이 집에서 밥만 하는 주제. 넌 나 없으면 당장 그지 신세잖아. 밥이라도 얻어먹고 싶으면 조용히 해.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놈 앞에 당당히 그 종이를 집어던지며 네가 무시하던 그 구멍만한 가게가 이렇게 비싼 값에 팔린댄다. 그러니까 너나 거지될 준비해. 이혼 소송하고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겠네. 라며 변호사 준비해서 그동안 네 주머니로 들어간 돈 전부 1원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. 그날로 저는 남편의 왕국 같은 그 집에서 나와 엄마와 같이 새로운 가게를 알아보고 우리가 살 집도 마련했죠. 제가 주부로 살면서 남편에게만 너무 의존해 살았다는 게 어찌나 원망스럽던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남편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 취급했는데도 여태껏 참고 살았던 게 후회스럽기만 했어요. 그래서 더 악착같이 엄마와 애들과 살아갈 길을 마련하고 노력했습니다. 하늘이 도운 가게세로 조그만한 집 하나, 가게 자리까지 마련하고 아주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맘 편히 살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. 그리고 그쯤 남편 놈은 사업까지 힘들어지면서 저와 엄마를 찾아와 잘못했다고 비는데 저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. 소송 기간 중에 이렇게 찾아오면 당신이 더 불리할 거 모르냐고 개차반으로 내쫓았어요. 그렇게 저는 지난달 소송이 끝나 남편 놈과는 이혼을 하였는데 반반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받아냈어요. 남편 놈은 법원에서도 저를 향해 평생 집에서 밥이나 하고 돈도 한번 주제 내 재산을 반이나 가져간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저도 그 인간을 향해 법이 이런 걸 어쩌냐?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이 인간아 라며 소리를 치고 나왔어요. 그리고 저는 요즘 바리스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작은 카페를 열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오전엔 수업을 듣고 오후엔 엄마 가게를 돕는데 제 삶에 남편이란 사람이 사라지고 온전히 내 가족만 남아있다는 게 너무나 평온할 뿐이에요. 그리고 남편 놈은 이혼 직후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이 와 제게 돈을 좀 빌려달라며 갖은 애원을 했어요. 하지만 저는 가차없이 내쳤죠. 큰 소리 떵떵 치고 살던 남편이 굽히고 비는 걸 봐도 불쌍하지도 않을 만큼 오만 정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. 이젠 남은 마음이라곤 전혀 없더라고요. 도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살았던 인간이 벌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. 그리고 엊그제 주변 지인에게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는데 사업이 휘청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소리를 듣는데 이혼하길 더 잘했다 싶었어요. 만약 깜빡 속아 이혼도 안 했다면 이 인간의 고통까지 같이 나눴을 뻔했으니 얼마나 분했을까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. 그리고 저는 엄마가 사시는 동안 엄마에게 많은 시간을 쏟으려고 해요. 그동안 딸로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까지 몰아서 다 해드릴 생각입니다.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늘 건강하시며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
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